유럽 최초의 문명인 크레타 문명의 뒤를 이어 에게해를 지배한 미케네 문명.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영웅이자 왕 중의 왕이라 불린 아가멤논의 통치하에서 크게 번영을 누렸죠. 그 융성한 문명도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청동기 시대 마지막 문명이었던 미케네 문명이 기원전 1100년에서 1200년경 사이에 북방에서 내려온 그리스계 이주민인 도리아인에 의해 파괴되는데요. 이 이주민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하면서 그리스는 3세기 동안 이른바 암흑시대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에 이르면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에 폴리스라 불리는 독특한 도시국가가 등장하면서 암흑시대는 끝나고 고대 그리스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졸기, 즉 아르카이기라 불린 이 시기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곧 고전기 그리스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때 그리스 문자가 발전하고 기념비적인 조각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코우로스라는 청년의 누드상이 있는데요. 그리스인의 해상교육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술작품도 점차 생동감을 갖기 시작하죠. 경직된 형태의 이집트 양식에 그리스만의 독자적 양식이 혼합되면서 절정기 그리스 미술로 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로이라고 해서 암흑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고전시대라고 하는 클래식 에이지가 등장하기 이전 아카이 시대 때 지배적이었던 어떤 동상의 양식입니다. 형태가 굉장히 이집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전래된 것인데요. 이런 고졸기를 거쳐 그리스는 문명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기원전 6세기가 되면, 그러니까 BC 500년대가 되면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죠.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세 명의 위대한 정치가 밑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깨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혁명적인 정치체제, 사회 시스템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사회의 변화, 정치의 변화가 예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졸기의 조각이 이집트의 영향으로 빳빳하게 서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보다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완벽하고 균형 있는 아름다운 신체는 건강한 몸을 중요시한 그리스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를 일명 고전 문화의 중심지이자 그리스인의 학교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민주정이었습니다. 특히 아테네 민주정에서 광장이란 뜻의 아고라는 시민들의 사교나 토론의 장으로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였죠. 너무 좋은데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온 이 아테네의 아고라. 거의 폐허죠. 거의 폐허인데 이 폐허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곳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유지시켜온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입니다. 폴리스 도시 안에는 도시의 중심지인 아크로폴리스와 그 주변에 아고라가 있는데요. 이곳은 시장인 동시에 온갖 관공서가 함께한 시민들의 광장으로 민주주의의 삶이 펼쳐졌던 공간이었답니다. 왕정으로 출발해 7세기 후반 귀족정이 수립됐던 아테네. 그러나 귀족과 평민 간의 사회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자 솔론은 개혁을 단행해 상인과 농민도 시민 모임인 민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빈농의 지지를 받았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에 의해
아테네는 번영의 기반을 닦았고 드디어 클레이스테네스의 등장으로 민주정이 완성됩니다. 제가 아고라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고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기둥밖에 남지 않은 기단입니다. 에포니머스 히어로스, 이름을 부여한 영웅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어쩌면 이 에포니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데밖에 쓰이지 않는, 용도가 정말로 한정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개혁은 기원전 508년 9년에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민주 지도자가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민주주의 개혁의 핵심은 지연과 혈연의 공동체를 해체시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4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아테네를 10개 부족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조상을 부여한 겁니다. 먼저 그는 아테네 전국을 도시, 해안, 내륙 세 지역으로 나눈 다음 각 권역을 다시 작은 단위인 트리티스 10개로 잘게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세 지역에서 각각 하나씩의 트리티스를 뽑아내 새로운 부족으로 만든 겁니다. 이 10개의 부족에서 50명씩을 추첨하여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일반 평민이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탄생시킨 거죠. 저는 결국은 민주주의가 2500년이 흐른 지금도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인위적인 제도를 다양한 개성과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있는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성을 향해 간다라는 것, 그런 걸 하기 위한 사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클레이스테네스의 이 부족 체제의 재편, 이거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아테네 사람도 신기한 겁니다. 제가 송씨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씨가 된 거예요. 오케이 하는 겁니다. 누구는 김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씨가 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근데 그것도 오케이 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도전 정신, 그것 때문이죠. 참 특이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가 창안한 민주정. 그러나 이러한 민주정치가 무책임한 선동가나 사악한 위선자에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건전한 상식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계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테네는 비극을 통해서 그런 시민을 기르고자 했고, 디오니소스 극장은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민주주의의 학교였죠. 결국은 이곳 극장은 그리스 시민들에게 연극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비극들이 공연이 됐었죠. 비극은 그들에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왜 비극이었을까? 모든 비극의 주인공은 영웅이거나 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소한 실수를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위선을 통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현명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탐욕스럽지 말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비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겁니다.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이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아테네는 평민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정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아테네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